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금요일장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오늘장 한마디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제 PCB 산업 호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주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PCB 관련된 종목들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좀 내고 있는 모습들이고, 실제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PCB 관련주들은 쉽게 꺾이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오늘 또 이제 그 관련해서 좀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또 이제 약간 후발주라도 볼 수 있지만 또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하나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리뷰할 게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종목을 이제 목표가 다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이녹스 첨단 소재를 이제 목표 달성했고, 제가 이제 오늘 네 종목 목표가 달성하면서 이제 수익률 100%대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녹스는 지금 오늘도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편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제가 OLED 쪽 모멘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한데 상대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제가 LX 이제 세미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자리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큰 수익을 한번 냈었죠. 근데 이제 비슷하게 이녹스 여기 눌려있는 구간에서 제가 편입을 좀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업체가 지금 오늘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삼성 쪽으로 이제 패널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LG 디스플레이 주주총회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호영 사장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관련된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OLED 소재 쪽에서는 LG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주가 상승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도 되어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좋은 자리에 제가 편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무난하게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2차 지금 55,000원 제가 2차를 잡아놨는데 이 정도까지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첫 번째 달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디어유 보겠습니다. 사실 디어유도 제가 예전부터 엔터주들도 많이 편입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디어유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편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큰 조정 없이 무난하게 좀 우상향을 좀 하면서 지금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 이제 펜 플랫폼을 운영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디어유 버블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서 이제 SM의 이제 자회사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최근에 이런 팬들과 직접적인 소통의 창구 역할을 좀 하면서 굉장히 성장세를 좀 빠르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디어유도 지금 충분히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런 이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좀 실적이 탄탄하지만 주가는 지금 빠져있는 이런 종목들 역시나 주목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디어유도 무난하게 지금 상승세를 잘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리오프닝 쪽이에요. 계속해서 엔터주들은 특히나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이제 해외 공연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해외 공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여기 디어유 플랫폼에도 이 팬들이 더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당연히 증가하면서 이 디어유가 운영하고 있는 그 플랫폼의 수익성도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리오프닝 부분에서는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도 2차까지는 더 달성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그대로 쭉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농은 역시나 좀 약간 단발성 시세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종목도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경농이 이제 농약이라든지 비료 관련된 이런 업체이다 보니까 역시나 곡물 부분에 좀 수혜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역시나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될 때 단발성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1차가 달성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또 추가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이제 2차까지 달성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곡물 가격도 계속 좀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현대사료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점 상한가
하한가를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은 순환매가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농도 한 번씩 또 이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은 또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약간 뭐 눌림을 좀 활용을 해서 뭐 조금씩 대응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경농도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RS 오토메이션 보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이제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좀 해버렸는데 사실 오늘 오전 중 장 초반에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가 보시면 오늘 공시가 한번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로 또 직행을 좀 해버렸어요.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쪽의 모멘텀을 좀 받아서 움직이는 게 있지만 제가 이제 RS 오토메이션은 그 중에서도 확실히 실적 이런 부분이 정말 탄탄하고 다른 로봇 관련주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많이 있지만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정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션 제어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판매를 좀 하게 되는데 이 모션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로봇 하나에 굉장히 수많은 이런 모션 제어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하나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게는 몇백 개까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 이 모션 제어 관련된 산업들은 더욱더 가파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뭐 미국 쪽에 한 630억 정도 규모의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좀 키워갔지만 앞으로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면 역시나 계속 주목을 해야 할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상한가 진입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연상도 아마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갖고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늘 총 4종목 목표가 다 달성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오늘 제 수익률도 이제 100% 넘어갔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신규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CB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은 자 현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6,070원. 종목명은 심텍홀딩스예요. 홀딩스. 심텍홀딩스라는 종목을 오늘 신규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 거의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웬만한 기판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거의 다 신고가가 이미 다 나온 상태예요. 최근에 대덕전자가 먼저 신고가를 뚫었고 그리고 나서 심텍이 신고가 냈고 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서킷까지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게 되면서 연일 이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심텍의 지주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텍의 지분을 33%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기판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이런 지주사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텍홀딩스도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좀 만들어서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 하겠고 최근에 이제 신고가들이 좀 나오면서 심텍홀딩스도 이제 같이 시세를 좀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좀 추가적인 신고가를 좀 만들 수 있는 심텍홀딩스를 좀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이 업체는 당연히 심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텍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심텍 같은 경우에는 PCB를 생산을 하지만은 이제 반도체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반도체용 이제 PCB를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최근에는 DDR5 쪽, 이제 올해는 DDR5 쪽에도 이제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팔리던 제품들 말고도 DDR5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이런 새롭게 수요들이 창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DDR5가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심텍의 실적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심텍홀딩스도 같이 이제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DDR5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역시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용 PC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수요가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용 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첨단 제품들에 이제 많이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런 기판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 기존에 같은 제품들을 판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는 훨씬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들이에요.
심택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미세화된 이런 기판들을 좀 판매를 하면서 훨씬 더 많은 마진들을 지금 남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택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뭐 심택의 실적이 워낙 또 잘 나왔다 보니까 심택 홀딩스의 영업이익도 지난해 영업이익 한 168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 이상 성장한 이익이 좀 찍혔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도 충분한 이런 실적 성장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홀딩스 역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DDR5나 고부가치 제품들 좀 판매를 하면서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기판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조 한 6천억 정도 투자에 기판 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LG이노텍도 4천억 이상의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심택홀딩스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라인을 증설을 하고, 이번에 얼마 전에 또 추가적인 이제 증설 공시가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올해 이런 추가적 라인들이 늘어나서 생산량 자체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좀 연결이 되면서 역시 이 지주사인 홀딩스가 가치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R5라든지 이런 실적, 그리고 증설에 대한 기대치들,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심택홀딩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사실 전반적인 뭐 경기 흐름이 지금 현재 동행 지표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고, 네. 특히나 이 PCB와 관련해서 과거에 중국의 저가 물량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엔드 제품들이 또 수준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나가면서 중국의 이런 PCB와 관련된 어떤 산업 발전 속도를 좀 더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월 달이 곧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이 되지만, 이게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도 이제 중국이 점점 IT 세계에서 뭔가 하드웨어 쪽에서는 뒤처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저가 PCB나 이런 시장에 대한 점유도 높아지면서 좀 앞으로도 좀 중기적으로 계속 더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좋은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런 IT 쪽의 산업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기판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가 제품들 좀 보다는 오히려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좀 판매량이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면 우리가 요즘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훨씬 이제 단가가 높은 제품들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전장용이나 이런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마진이 이제 많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들은 영업 이익률이 훨씬 더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 좀 이렇게 그 가격이 좀 적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중국 쪽이나 이런 데서 뭐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드리고, 제가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제가 6,62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7,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